여러분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조언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선 후보들에게 내가 스피치 컨설팅을 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컨설팅을 한다면 저의 조언은 하던 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행정 경험도 많고 토론을 굉장히 잘하는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대선 후보 경선도 2번이나 거쳤고 지난번에 보니까 경제 유튜브인 3프로TV 나가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토론에서 아쉬운 점은 이런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별명이 사이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별명답게 다른 사람이라면 대답할까? 말까? 망설이거나 애둘러서 얘기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말도 자연스럽게 툭 찔러 넣는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이 어떨 때는 공격성으로 비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의상도 신경 쓰고 안경 이런 외모에도 여러 번 변화를 줬더라고요. 여당의 후보다 보니까 스탠스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토론 직전에 아내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조심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전의 그 매력들이 덜 했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기대하는 건 바로 유능함이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고 또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도 독하리 많지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 이 사이다로 불렸던 이전처럼 좀 더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뚜렷하게 밝히던 예전으로 돌아갔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다. 이 부정적인 도입부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요. 떠들지 말라 그러면 조용히 하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모습을 상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암담한 현실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그 앞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린 다음에 그런데 현실은 비참하다. 그래서 나의 정치는 이런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가져갔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인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 토론에 익숙하지도 않고 능숙하지도 않습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번 토론에서 방어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말실수가 많아서 그게 이제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떤 질문을 하든지 똑같이 되풀이하고 단어도 추상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서 실수를 좀 많이 방지하자 이런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윤석열 후보의 스피칭 컨설팅을 한다면 시선을 주의하라고 제안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나 정책에 있어서 다른 후보보다 아주 뛰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력보다도 검사를 했으니까 학습 능력은 뛰어나겠지만 시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행정 경험도 없고.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 성의가 없어 보인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적재적소에 아주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방의 심장이 덜컹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단기간에 할 수 없다. 그런 기대는 할 수 없어도 좋은 이미지를 토론을 통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토론 내내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시선이 늘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허공을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준비한 내용을 계속 공부를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말을 하면서도 왜 그런지 모르게 45도 아래를 보는 모습이 자주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자기 말만 하는 고집쟁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을 조언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말려들지 말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상대방 얘기를 안 듣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방송 출연이 처음이거나 진행이 서툰 진행자가 그 상대방이 대답할 때 자기가 다음에 뭐 할까 이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희한하게 카메라에 꼭 잡히고 그게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정면에 카메라를 보고 국민들하고 시선을 안 맞춰요. 이렇게 하면 자기 얘기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는 순간 앞에 했던 얘기를 시청자는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는 좀 없애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말버릇이라서. 근데 좀 줄여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심상정 후보인데요. 토론의 명수죠. 진보지정에서 나 홀로 거의 뭐 일당백을 하면서 심지어는 신불리라는 별명까지 얻은 심상정 후보가 토론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심상정 후보한테 제가 감히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는입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말을 했는데 말이 끝날 때나 조사가 붙을 때 왜 트로트의 꺾기처럼 는 했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첨예하니까 이렇게 약간 말끝을 길게 빼면서 다음 단어를 생각하거나 내용을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하신 훈화 말씀이나 훈계초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얘기하는 그 진보적인 정책들은 좋은 줄은 알지만 좀 나는 진보적이지 않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투마저도 상대방에게 뭔가를 훈계한다는 느낌만 나도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를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마음의 거리두기가 생깁니다. 그 어미는 아마 당장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왜냐하면 1살 때쯤부터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그거를 뭐 50년, 60년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고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상적인 대화처럼 진보적인 정책을 얘기하다 보면 그 정책들이 갑자기 뭘 바꾸는 것보다 점점 스며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며든다 뭐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 좀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은 짧고 질문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여러 개 질문하고 답변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샤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밖에 나갈 때 다 잊고 나서 뭘 덜어낼지를 결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토론 한 번에 한 가지만 해내겠다. 한 가지만 인상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10년 동안 대선 후보로 2번이나 나섰고 경선도 여러 번 치른 탓에 토론을 할 때 상대방한테 뭘 물어보면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에게 청약 만점이 얼마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40점이라고 답을 해서 정답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잘 아는데 토론 실력이 나아진 것 같진 않아요. 예전에 대선 토론에서 본인이 한 발언 때문에 발목이 잡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런지 긴장한 모습이 토론 내내 역력해 보였거든요. 입이 자꾸 말라서 그런지 단어도 자꾸 틀리고요. 자신한테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그걸 잘 활용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예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제가 스피치 컨설팅을 한다면 모두 발언을 연습하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단어 선택을 잘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긴장을 하면 앞에 한번 틀리면 계속 보이거든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긴장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긴장할 때 긴장하지 않은 방법이 긴장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그 긴장을 하는 게 꼭 나쁠까요? 제가 방송할 때 경험을 보면 어느 정도 약간의 긴장을 한 상태에서 방송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긴장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머리가 아니고 몸이 기억해야 되게 합니다. 몸이 어떻게 기억하게 하냐? 아이돌 가수들이 춤 순서를 머릿속으로 외워서 자 1번 동작, 2번 동작 이렇게 무대에 춤추는 게 아니거든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을 해서 나도 모르게 빨간 구두 신은 소녀처럼 저절로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근데 몸을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토론 중에 나오는 질문이나 답변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죠. 근데 모두 발언 같은 경우는
나의 핵심을 담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미리 작성을 한 다음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자나깨나 연습을 하는 겁니다. 왜 영어로 자기소개 한 100번쯤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똑같은 문장을 줄줄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의 생각을 건드리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모두 발언이 어쨌든 무사히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고민 때문에 계속 실수하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기보다 한 가지만 잘하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무게가 덜합니다. 대선 후보 토론에 나온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4명이 대선 후보 토론을 한 거니까요. 토론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토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하기입니다. 저도 조언을 하지만 이게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토론에서 중요한 건 토론에서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내가 표에서도 이긴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용 쓰는 사람, 무조건 눌러야 되겠다고 보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이렇게 잘못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일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혜교 씨가 디자이너로 나오는 드라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데 옷이 예쁘게 잘 나오겠니? 말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임할 때 태도가 이뻐 보이고 태도가 이뻐 보이면 매력이 더 늘어나겠죠. 앵커리의 똑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올해 새로운 말하기가 필요하다면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리의 픽이었습니다.